안녕하세요. 오토데일리 최태인 기자입니다. 오늘은 엄청난 따끈따끈한 2020년 새해에 들어서 엄청난 신차가 출시가 되는 날입니다. 지금 바로 제 뒤에 보이는 제네시스 GV80이 드디어 출시가 됐습니다. 참 많이 기다렸죠. 올해도 기다렸습니다. 정말 기다리던 그 제네시스 첫 SUV가 드디어 오늘 출시가 됐습니다. 약 진짜 이 GV80을 보기 위해서 약 한 3년 전부터 이 스파이샷, 위장막 스파이샷이 돌아다니는 걸 봤던 것 같은데, 참 오늘 이렇게 보니까 좀 감회가 새롭기도 하고 신차 느낌이 확 좀 느껴지진 않는 것 같기도 하고 좀 되게 묘한 감정이 듭니다. 일단 가격이 6,580만원인데 이 가격대로 보면 지금 수입차에서는 뭐 X3라든지 뭐 GLC, 뭐 XC60 뭐 이런 모델이랑 가격은 겹치는데, 차 크기로 보면 X5나 GLE 딱 이런 급이랑 좀 경쟁하는 모델입니다. 그래서 좀 되게 단정 짓기는 애매하지만 그래도 뭐 진짜 딱 정말 경쟁 모델로 두고 지적할 만한 모델은 GLE랑 S5랑 경쟁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. 저희는 오늘 이제 주행 성능보다는 GV80에서 좀 가장 궁금해 하실 만한 어떤 상품성, 수입차 대비 어떤 것들이 더 우월하고 더 많이 들어갔는지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되게 실내가 또 화사하네요. 옵션 실내 실내 매칭, 컬러 매칭에 따라서도 이 스티어링 휠, 이 컬러가 가죽 스티어링 휠이 이게 투톤이냐 아니면은 또 원톤이냐 이렇게 달라지는데, 이 차는 지금 투톤이 적용이 됐습니다. 약간 이렇게 투톤으로 적용된 느낌이 좀 요즘 뭐 볼보도 이런 식으로 많이들 하는데, 어쨌든 네, 이렇게 투 스포크 휠 디자인이 적용이 됐는데 좀 단조롭다 아니면 좀 밋밋하다, 너무 좀 고급스럽지 않다 이런 평이 좀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. 그래서 실물을 봐야겠다 해서 봤더니 역시나 조금 그래도 실물이 훨씬 낫습니다. 실물이 훨씬 낫지만 좀 이 수평 라인을 강조한 게 굉장히 좀 눈에 띄는 것 같아요.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오는 이 뭐 패턴이라든지 이런 것도 그렇고, 뭐 소재는 정말 만족스러운데 좀 디자인이 약간 좀 비어 보인다는 느낌? 그런 게 좀 아쉽고요. 그리고 또 하나 또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대시보드입니다. 대시보드. 이 크래시패드 상단에 전부 다 이제 이 가죽, 인조 가죽으로 전부 다 뒤덮여 있어요. 고급 소재를 많이 아낌없이 사용을 했는데, 지금 이 센터 디스플레이와 이 아래 공조장치 사이에 있는 이 부분이 너무 좀 허전하다라는 평이 굉장히 많아요. 뭐 지금 제네시스 브랜드에서는 앞서 이 GV80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여백의 미를 강조했다, 여백의 미를 보여줬다 이렇게 좀 설명을 했는데, 그 여백의 미라고 하기에는 너무 진짜 여백이 좀 넓어 보이는 느낌이 있어서 오히려 여백의 미보다는 좀 그냥 여백으로 밖에는 잘 안 보이는 느낌이 좀 아쉽습니다. 네, 이런 부분은 좀 굉장히 호불호가 많이 나뉠 것 같아요. 다만 이제 여기도 인테리어 배치에 따라서 이렇게 스티치가 컬러로 또 들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. 그래서 여기는 지금 이제 스티치가 이 가죽 컬러로 똑같이 들어갔는데, 화이트 스티치라든지 이런 식으로 스티치에도 포인트를 줄 수 있다는 거, 그러면 조금은 더 이 단조로움을 피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. 그리고 가장 이제 인테리어에서 시선을 끄는 부분, 또 가장 궁금해 하시는 또 부분일 것 같아요. 이게 스파이샷에서 찍혔을 때 아니면은 이 오피셜 스케치에서 봤을 때 이 디스플레이가 너무 안쪽으로 들어가 있어서 이게 손으로 이렇게 조작하는 게 되게 좀 멀게 느껴진다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, 막상 지금 보면 그렇게 멀리 들어가 있진 않습니다. 그리고 국내 최대 가장 큰 14.5인치 디스플레이, 와이드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됐고요. 이 내비게이션 처음에 봤을 때 좀 이 큰 디스플레이에 좀 단조로운 어떤 그래픽이 들어가면 굉장히 좀 저렴해 보이는 느낌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, 막상 보니까 굉장히 인터페이스가 자체가 깔끔하고요. 그래픽도 굉장히 신선합니다. 뭐 컬러 매칭이라든지 굉장히 신경을 썼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, 그 중에 저희가 아까 주행하면서도 좀 살펴보긴 했지만 이 증강현실, AR 증강현실 내비게이션 시스템이 굉장히 독특하더라고요. 여기 보시면 하는 방법이, 여기 이걸 누르면 네,
여기 옆에 보시면 증강현실이라고 이렇게 있습니다. 증강현실이라고 있는데 이걸 눌러볼게요. 눌러보면 네, 이 전방에 있는 카메라가 센서와 카메라가 전방 진짜 이 실제 이 카메라 뷰를 보여주면서 입체적으로 가상의 라인을 그려서 목적지를 안내해주는 기능입니다. 진짜 이게 주행하면서 저희가 좀 사용을 해봤지만 굉장히 호불호가 많이 나뉠 것 같아요. 저는 개인적으로 신선하면서도 저는 좀 많이 사용을 할 것 같거든요. 근데 이게 사용자에 따라서 좀 어지럽다, 너무 좀 혼란스럽다, 좀 이질감이 느껴진다, 이런 평이 좀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호불호가 굉장히 많이 나뉠 것으로 좀 보입니다. 네, 이 증강현실 내비게이션은 진짜 세계 최초로 적용된 만큼 이게 또 헤드업 디스플레이에도 똑같이 또 연동이 돼서 보여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신선하고 좀 제네시스가 좀 더 어떤 이런 인터페이스에 굉장히 좀 미래 또 향후 또 모빌리티 이런 커넥티비티에 관련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 외에도 또 다른 기능을 몇 가지 살펴보면요, 뭐 음성 메모 설정, 이 자연의 소리는 뭐 여태껏 현대기아차, 다른 현대기아차에서도 적용됐던 뭐 시스템인데, 뭐 이거를 뭐 꾸준히 현대기아차는 좀 밀고 있는 것 같아요. 네, 꾸준히 이 시스템을 밀고 계속 지속적으로 신차에 탑재를 하고 있고요. 그 외에도 이 빌트인 캠이 또 이 GV80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됐습니다. 그 다음에 카투음도 들어가 있고요. 뭐 카투음은 이제 집에 있는 인공지능 그 스피커와 이제 차량과 이제 연동을 해서 차 안에서도 뭐 집에 있는 불을 킨다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고요. 그 외에도 뭐 터레인 모드, 그리고 뭐 후속 대화 모드, 이거는 SUV에 보통 많이 사용하실 것 같아요. SUV만 많이 넣어주고 있는데, 뭐 후속 추침 모드는 뭐 후속에 잠든 사람이 이제 노래를 듣고 있는데 잠들었을 때 뭐 스피커를 자동으로 볼륨을 낮춰주는 그런 기능이고요. 그 외에 이제 G 카페이라고요, 새롭게 적용된 건데, 스마트폰에 저희가 이제 스마트폰 이 삼성페이 많이 쓰시잖아요. 스마트폰에 카드를 연동해서 그게 이제 하나의 자동차가 카드와 연동돼서 하나의 자동차로 결제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뭐 각종 카페라든지 등등 이런데 공공기관에 지금 협약을 해서 지금 시스템 인프라 구축을 한창 지금 구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. 그리고 요 정도로 살펴보고, 그 아래는 에어벤트가 앞서 또 이 그랜저 페이스리프트나 팰리세이드와 좀 연상되는 그런 슬림한 에어벤트가 적용이 됐고요. 일단 뭐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이 앞서 경쟁 모델로 지목했던 이 차량들이 벤츠 GLE 그리고 BMW의 X5였거든요. 과연 그 차량들과 비교했을 때 과연 이제 실내 어떤 인터페이스라든지 편의사양, 또 이 마감 소재가 좀 고급스러운지, 충분히 경쟁할 수 있는지, 뭐 메리트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. 일단 뭐 스티어링 휠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가죽 소재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. 나파 가죽이고요. 오히려 진짜 이 시트에 적용된 뭐 가죽 소재보다 스티어링 휠에 적용된 가죽이 더 보들보들하고 제일 고급스러운 것 같아요. 아무래도 운전자라든지 사람의 손길을 가장 많이 타는 부위이기 때문에 가장 질 좋은 가죽 소재를 사용을 한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뭐 디스플레이 같은 뭐 계기판, 디지털 클러스터 같은 경우는 뭐 그래픽도 뭐 나쁘지 않고요. 뭐 약간 BMW스러운 느낌이 있긴 하지만 경쟁 모델과 비교했을 때 뭐 전혀 밀린다 이런 느낌은 들지 않습니다. 그리고 뭐 디스플레이도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큰 와이드한 디스플레이이기 때문에 뭐 BMW, 메르세데스 벤츠도 물론 이제 크지만 각자 12.3인치가 붙어 있잖아요. 근데 이거는 14.5인치이기 때문에 훨씬 더 시인성도 좋고, 조작하는 게 있어서도 훨씬 편의성이 뛰어난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그 아래 보면 이렇게 뭐 각종 뭐 공조 장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뭐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,
메르세데스 벤츠나 GLE 같은 경우는 이런 이 조작 버튼들이 대개 다 이제 물리 버튼으로 적용이 되어 있어요. 근데 지금 여기도 보시면 GV80도 이런 뭐 습기 제거하는 거라든지 뭐 오토, 뭐 맵, 지도 맵 볼 수 있는 것들, 내비게이션, 뭐 라디오, 미디어 등등 이런 버튼들은 그러니까 자주 사용하는 거, 비상등도 그렇고요. 자주 사용하는 이런 버튼들은 물리 버튼으로 적용을 했고요. 그리고 그 외에 아래 이제 뭐 통풍 시트라든지 뭐 열선 시트, 그리고 뭐 스티어링 휠 열선, 그 외에 이제 뭐 공조 조절하는 것들, 이런 것들은 다 터치로 조그마한 인터페이스에 적용을 했습니다. 깔끔하게 매립을 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좀 호불호가 좀 많이 나뉠 것 같아요. 네. 그리고 이 아래쪽 보시면 네, 특히 저는 이 조작감이 진짜 벤츠나 BMW 못지않게 훨씬 엄청 고급스럽다라고 생각이 듭니다. 진짜 이 스무스한 느낌, 네, 딱 고급차의 어떤 느낌이 바로 느낌이 오고요. 여기 아래 보시면 이 안쪽에는 USB 포트가 2개가 마련이 되어 있고요. 그 다음에 여기에는 제가 또 스마트폰 무선 충전이 적용이 됐어요. 뭐 컵홀더 크기는 일반 뭐 다른 차량과 별 큰 차이는 없고, 그 다음에 또 인상적인 거는 지금 이 조작부가 여기 처음에 이제 되게 사람들이 이제 이게 뭐 컨트롤러 뭐 변속기다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, 이거는 그냥 컨트롤러입니다. 지금 옆에 이걸로 뭐 내비게이션 뭐 디스플레이를 조작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목적지 검색을 통해서 뭐 이렇게 글을 쓴다든지 하는 그런 인터페이스인데, 되게 웬만한 차량들은 이렇게 뭐 제기어도 그렇고요, 벤츠도 그렇고요, 이렇게 평평하거나 지금 볼록한 형태가 많은데, 제네시스는 지금 보시면 평평해 보이지만 막상 보면 이렇게 오목하게 파놨어요. 이게 왜,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글을 작성을 손으로 글을 쓸 때, 목적지 설정을 할 때 이 입력하는 게 이제 좀 더 인식률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오목하게 팠다고 합니다. 그러면 좀 더 인식률이 높아진다고 해요. 그래서 그렇게 오목하게 적용을 했고, 그 다음에 변속기는 이렇게 다이얼식으로 적용이 됐어요. 전자식 다이얼이 적용이 됐는데, 아이러니한 거는 현대차는 지금 한창 뭐 팰리세이드도 그렇고 소나타도 그렇고 버튼형 변속기를 많이 쓰잖아요. 근데 제네시스는 또 이렇게 일반 G90이나 G80 모델도 이렇게 전자식 기계식 이제 레버형의 전자식 변속기가 적용이 됐는데, GV80은 좀 굉장히 독특하게 레버 형으로 적용을 했습니다. 옆에 보시면 이렇게 굉장히 오돌토돌한 패턴이 보이는데, 이것도 이제 제네시스 G 매트릭스의 어떤 이 고유의 시그니처를 적용을 했다고 해요. 위에서 보면은 확실히 그 패턴이 좀 더 도드라지는 느낌이 있습니다. 그 외에 뭐 오토홀드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가 적용이 되어 있고, 그 다음에 옆에 보시면 이 드라이브 모드 변속기가 있는데, 굉장히 좀 독특한 게, 아까 저희가 주행하면서 사용을 해봤는데, 일단은 4가지가 있습니다. 4가지가 있고, 뭐 컴포트, 에코, 그 다음에 스포츠, 커스텀이 있는데요. 먼저 이렇게 스포츠가 있고요, 그 다음에 커스텀, 그 다음에 컴포트, 그리고 에코, 이렇게 총 4가지가 있습니다. 근데 저희가 이제 처음 이 기능이 있는지 모르고 이 컴포트 모드에서 이제 저희가 스포츠 모드로 돌렸는데, 이게 잘 느껴질지 모르겠어요. 보시면 지금 컴포트인데 스포츠 모드로 바꾸면 이 사이드 볼스터를 조여줍니다. 지금 소리랑 움직이는 걸 한번 잘 보세요. 좀 이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, 옆에 보시면 지금 스포츠인데, 확실히 스포츠면 이제 고속주행, 역동적인 드라이빙을 위해서 사이드 볼스터를 옆구리를 꽉 조여줍니다. 그래서 뭐 과격한 코너링 시에서도, 와인딩 코너에서도 몸이 잘 움직이지 않게 잘 지지해 주도록 그렇게 사이드 볼스터를 조여주는 기능을 또 적용을 했습니다. 그리고 또 하나 독특한 부분은, 이렇게 컴포트로 뒀을 때, 컴포트면 다시 또 풀리는데, 컴포트 상태에서 시속 130km가 넘어가면 다시 또 사이드 볼스터를 자동으로 조여줍니다. 스포츠 모드를 두지 않아도.
그래서 이 GV80이 운전자가 고속으로 달리고 있구나 라고 느끼고 시속 130이 넘으면 안정성을 더 주기 위해서 사이드 볼스트를 조여준다는 거, 이 부분도 굉장히 독특하면서도 신선한 기능인 것 같습니다. 다만 좀 아쉬운 건 그냥 일반 상태에서도 코너를 돌 때 핸들을 꺾을 때 그 방향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이쪽으로 틀면 이제 보통 이렇게 몸이 쓸리잖아요. 이 바깥으로 쓸리잖아요. 그럼 바깥 사이드 볼스를 조여주고 안쪽으로 코너링 할 땐 이 또 안쪽 볼스를 조여주고 이런 기능은 없습니다. 네, 벤츠 S클래스에는 있는데 네, 차마 그런 기능까지는 아니어도 네, 이런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 네, 사이드 볼스터 조절을 해준다는 거, 네, 이런 기능이 들어가 있고, 그 외에 센터 암레스트는 양문형으로 들어갔어요. 벤츠도 그렇고 고급차들이 되게 이렇게 양문형을 많이 쓰죠. 여기에서는 뭐 특별한 어떤 뭐 포트 같은 건 없고요. 그냥 수납 공간, 넓진 않지만 제법 깊은 그런 수납 공간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.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같은 GLE와 X5와 비교했을 때도 이 셋 다 후륜 구동 기반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공간 활용성 면에 있어서는 GV80이 훨씬 이 공간적인 면이라든지 실용적인 부분은 훨씬 더 뛰어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또 하나, 이거는 이제 팰리세이드에서도 적용됐던 건데, 이 아래쪽 보시면 이 아래쪽에 이제 또 USB 포트가 마련이 되어 있고, USB 포트 하나와 옆에 여기 보이시는 12V 12V 시거잭이 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곳곳에 굉장히 좀 스마트 기기 뭐 이런 것들을 사용성을 좀 용이하게끔 곳곳에 편의성을 굉장히 많이 제공하고 있어요. 아래도 수납 공간도 마련이 되어 있고요.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진짜 제네시스가 벤츠 GLE라든지 X5보다 훨씬 앞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뭐 가죽도 가죽 시트도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. 일단 퀼팅 패턴을 많이 적용했어요. 약간 S클래스를 좀 연상케 하긴 하지만 퀼팅 패턴이 적용이 됐고, 또 가죽도 최고급 나파 가죽이 적용이 돼서 네, 착좌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굉장히 뛰어납니다. 네, 다만 좀 아쉬운 건 이 바깥쪽 이 등받이와 엉덩이 부분이 닿는 부분은 좀 굉장히 소프트한데, 이 바깥쪽 잘 몸이 닿지 않는 부분은 약간 너무 딱딱한 느낌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좀 있고요. 또 도어 트림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스티치를 또 넣어놨고, 이렇게 무드램프까지 적용을 해서 좀 메르세데스 벤츠가 굉장히 이 무드램프로 모던한 느낌이 많이 들잖아요. 그런 것들을 의식해서인지 또 이렇게 컬러를 총 64색으로 네, 바꿀 수 있는 이렇게 무드램프가 적용이 됐다는 거. 네, 그리고 1열 뭐 공간면에 있어서, 크기면에 있어서도 벤츠 GLE나 X5와 전혀 뒤지지 않는 공간 크기를 가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더 덧붙여서 설명을 좀 드리면요, 일단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벤츠 GLE, 신형 벤츠 GLE의 어떤 좀 최대 약점으로 좀 꼽히고 있는 부분 중 하나인데, 일단 이 GV80이 벤츠 GLE와 X5와 경쟁 모델이잖아요. 근데 X5에는 있습니다. 근데 GLE에는 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없어요. 이전에 구형 모델이 있었는데 신형 모델 들어오면서 오히려 가격은 높아졌는데 썬루프와 지금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능 자체가 아예 선택조차 할 수 없습니다. 그것 때문에 지금 굉장히 이슈가 큰데, 그에 반해서 이 GV80에는 무려 이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뿐만 아니라 고속도로 주행 보조, 여기에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까지 들어가 있습니다.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는 앞서 이 신형 소나타에 가장 먼저 들어갔던, 그래서 여기 보시면 시동을 끄고요, 이거를 버튼을 누르고 시동을 끈 다음에 시동을 다 끈 상태에서 이제 밖에서 뭐 옆에 차가 굉장히 붙어 있거나 기둥이 있을 때 문을 열고 탑승하지 못할 때 이제 이렇게 차량을 앞뒤로 원격 시동을 걸고 차량을 앞뒤로 이제 출차 또는 주차할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. 그래서 원격 스마트 크루즈 주차 보조 시스템도 탑재가 됐다는 거. 근데 일단 팰리세이드에는 적용이 되지 않았었어요. 팰리세이드는 없고, 지금 현재 신형 소나타라든지 아니면 뭐 K5, 신형 K5, 신형 그랜저, 이 세 개의 차종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, 이 덩치 큰 SUV GV80에도 탑재해줬다는 게 굉장히 좀 놀랍기도 합니다. 네, 그거 이런 점만 봐도 이 벤츠 GLE와는 진짜
뭐 물론 이제 뭐 네임밸류, 브랜드 네임밸류 차이는 있겠지만 상품성에 있어서는 진짜 전혀 밀리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완성도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제네시스 GV80 2열 공간에 탑승을 했습니다. 지금 이 차 같은 경우는 후륜구동 모델이기 때문에 차가 겉보기에는 굉장히 크고 휠베이스가 굉장히 큽니다. 지금 휠베이스가 지금 2955mm인데요. 2955mm면 지금 현재 팰리세이드 휠베이스가 약 2895 정도 되거든요. 2800대인데 그거에 비해서는 훨씬 더 길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안에 딱 탑승했을 때는 이제 운전석 시트가 좀 앞으로 좀 당겨져 있는 거를 감안했을 때 보면 그래도 뭐 크게 부족하진 않습니다. 뭐 레그룸이나 뭐 헤드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레그룸은 뭐 주먹 2개 정도, 2개가 충분히 들어갈 정도가 나오고, 헤드룸도 주먹 하나 이상, 주먹 하나에서 조금 더 여유 있는 공간이 나옵니다. 일단 후륜구동인 걸 감안하면 그렇게 비좁은 공간은 아니지만 그래도 외부에서 봤을 때, 딱 이 외부에서 봤을 때 좀 차가 좀 크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막상 들어오면 그래도 비교적 겉에서 봤을 때보다는 좀 작네라는 생각은 듭니다. 뭐 약간 이 정도 크기면 거의 뭐 산타페 정도 수준? 산타페보다 조금 더 넓거나 산타페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팰리세이드보다는 확실히 2열 공간은 좀 협소하다는 거 그렇게 말씀드리면 들을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시트 자체도 지금 보시면 굉장히 뭐 퀼팅 패턴을 많이 넣어놔서 고급감을 강조를 많이 했어요. 또 타공을 해놔서 지금 1열과 2열 모두 열선과 통풍 시트 다 적용이 됐습니다. 그리고 2열에서도 각자 다 독립적으로 지금 시동을 꺼놔서 뭐 조정은 안 되지만 지금 다 독립적으로 개별 온도 제어를 할 수 있다는 거. 그 다음에 여기 후석에서도 USB 포트 2개가 마련이 되어 있고요. 여기서도 이제 220V 충전 소켓을 또 따로 마련을 해뒀습니다. 그 외에도 이제 조수석에 보면 워크인 디바이스도 따로 적용이 해놨어요. 이렇게 워크인 디바이스도 적용을 했고요. 그 다음에 암레스트를 살펴보면 그래도 암레스트도 앞에 이 센터 암레스트와 굉장히 좀 일맥상통하는 이렇게 스티치까지 쭉 연결해 놓은 것도 일체감 있게 굉장히 잘 마감해 놓은 것 같습니다. 다만 아쉬운 거는 이게 옆에 누르면 컵홀더가 2개가 나오는데 따로 이렇게 수납 공간 뭐 열리거나 하는 거 없습니다. 수납 공간이 없다는 점이 좀 굉장히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. 굉장히 오게팅인 것 같습니다. 뭔가 수납 공간을 넣었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뭐 요 정도로 살펴보고 일단 저도 처음에 굉장히 당황을 많이 했어요. 이거 트렁크 공간 열면 보통 이런데 조그맣게 뭐 여는 버튼을 누르거나 이 아래쪽에 배치를 해놓는 게 많잖아, 일반적인데 아무것도 없습니다. 그래서 어디있지 하고 봤는데 여기 있습니다. 와이퍼 아래 후방 리어 와이퍼 보이시죠? 누르면 이렇게 스마트 테일게이트가 적용이 됐고요. 일단 트렁크 공간은 굉장히 널찍합니다. 지금 보시면 지금 뭐 저희가 짐이 이렇게 다 들어가 있음에도 굉장히 널찍한 공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지금 이 차 저희 시승차 같은 경우는 지금 5인승 모델이고 또 2열 3열 공간 7인승 모델 옵션을 선택하면 또 2열 2개의 3열 시트가 이렇게 2개의 시트가 적용이 되는데 여기서 보시면 2열 시트를 다 양쪽 왼쪽 모두 다 접고 전동으로 접고 펼 수 있습니다. 보시면 이게 눌러볼게요. 계속 한번 누르면 이렇게 쭉 시트가 다 접히고요. 그리고 또 이쪽 왼쪽 시트도 누르면 다 전동으로 플랫하게 완전한 지금 약간 경사가 져 있어서 완전한 풀 플랫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플랫한 공간이 좀 나옵니다. 다시 펼치는 것도 동시에 가능하고요.
네. 그리고 그 옆에는 12V 소켓 단자를 또 하나 더 마련을 해놨습니다. 양쪽에 또 이제 이 스피커가 또 마련된 것도 이 부분도 굉장히 인상적이긴 하네요. 보통 이 3열 쪽 트렁크 공간 쪽은 이 마감을 이런 식으로 잘 안 하거든요. 그냥 간단하게 그냥 좀 싸구려틱하게 마감하는 게 많은데 지금 여기는 보면 진짜 각 도어에 있는 그 패턴 이 마감재 알루미늄 마감으로 그대로 똑같이 마감을 해놨습니다. 그리고 그 옆에는 뭐 트렁크 네트가 조그마한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고, 네, 이쪽은 없네요. 네. 그리고 그 옆에 뭐 간단한 어떤 그 그물망 같은 거 네트를 설치할 수 있는 고리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. 여기 조그마한 조명이 또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고요. 여기서도 굉장히 독특하네요. 뭐 제네시스만의 어떤 이 트레이드 패턴, 퀼팅 패턴 트레이드 마크가 이렇게 또 시그니처 디자인에 적용이 되어 있다는 거. 네, 네, 지금까지 이제 다 모든 시승을 다 마쳤고요. 진짜 딱 한마디로 정리를 해드리자면 이번에 제네시스가 좀 일을 내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. 진짜 이 GV80이 많이들 기다리셨잖아요. 네, 굉장히 몇 년을 스파이샷만 보면서 굉장히 많이 기다리셨을 텐데, 그만큼 오히려 제네시스가 좀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또 감성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좀 오래 걸리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. 그래도 진짜 오래 걸렸는데 좀 약간 너무 아쉬운 부분이 많으면 오히려 좀 악영향이 컸을 텐데, 전체적인 완성도가 뛰어나서 그만큼의 어떤 아쉬움을 많이 달래줬던 것 같아요. 오늘 가장 중점이었던 이 벤츠 GLE와 X5의 비교였는데요. 진짜 전반적인 어떤 상품성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그 차종들의 만약에 이 GV80이 들어가는 옵션들을 넣으려면 기본적으로 1억 5천만 원 중반 이상은 넘어가야 됩니다. 넘어가야 되는데, 또 오히려 더 비싼 값을 주더라도 없는 옵션도 이 GV80이 더 많이 들어갔어요. 그래서 GV80의 어떤 가격적인 부분이라든지 어떤 이 상품성이 굉장히 뛰어나다. 수입차에 견졌을 때도 충분히 좀 어떤 가격 경쟁력이 뛰어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진짜 일단 가격이 6,580만원부터 시작하는데, 이 가격만 보면 X3급이랑 비교해야 맞아요. 근데 차 크기는 또 X5급이고요. 그래서 잘만 하면 충분히 국내에서도 이렇게 프리미엄 어떤 이 수입차 시장에서 국내 프리미엄 SUV 시장에서 좀 충분한 어떤 입지를 다질 수 있지 않을까, 그런 생각이 들고요. 또 이 디젤이 먼저 출시된 이후에 가솔린 모델은 3월에 또 출시된다고 하니까 3월에 또 가솔린 모델이 나오면 그때 또 시승차를 통해서 저희가 이 X5와 GLE, 지금 뭐 저희가 앞서 탔던 모델은 이제 디젤이긴 하지만 또 이 디젤과 또 어떻게 다른지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는 이제 조만간에 또 다른 시승차 모델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M오토데일리 최태인 기자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